착각의 시작. 은퇴 후에 삶, 환상 또는 현실? 은퇴. 그거 완전 꿈의 시간이잖아. 고생 끝, 행복 시작. 매일 늦잠 자고 맛있는 거 먹고 취미 생활 즐기고 그 상상만 해도 꿀이 뚝뚝 떨어진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혹은 이미 은퇴를 하셨거나 곧 은퇴를 앞두고 계신 수많은 현명하고 멋진 우리 모두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의 머릿속에 노후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그림이 가장 먼저 펼쳐지나요? 아마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아침에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이불 속에서 뒹굴거리며 꿀잠을 자고 일어나서는 향긋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여유롭게 신문을 읽거나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 모습. 서두를 필요 없이, 시간에 쫓길 필요 없이 그저 오늘 하루를 나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평화로운 상상.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온몸 바쳐 일했던 지난 세월의 고단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오직 편안함과 여유로움만이 가득한 시간들이 펼쳐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 오랫동안 품어왔던 나만의 취미, 예를 들어 멋진 붓글씨를 배우러 다니거나 전국 방방곡곡 맛집 탐방을 떠나거나 세계 곳곳을 누비는 여행가가 되는 상상. 사랑하는 손주들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공원을 산책하는 장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아름답게만 펼쳐지는 노후라는 환상적인 스크린 앞에서 우리는 모두 똑같은 꿈을 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고생 많았다 너. 이제 남은 건 보상받을 일만 남았어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말이죠. 우리는 이 환상이 마치 눈앞에 펼쳐질 현실인 양 굳게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친구들, 과연 그럴까요? 정말 우리의 노후는 드라마 속 한 장면처럼 아름답게만 펼쳐질까요? 혹시 우리가 너무나도 달콤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건 아닐까요? 퇴직과 동시에 행복, 회로가 불가동되어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그저 꽃길만 걸을 수 있을 거라는 순진한 믿음. 사실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위험한 절벽 끝으로 안내하는 착각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상상과는 전혀 다른 충격적인 현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설마가 현실이 되는 순간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훨씬 더 잔인하게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퇴직 후 기분 좋게 통장을 열어본 첫 달. 그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모아둔 퇴직금과 착실하게 저축했던 돈들이 째깍째깍 흐르는 시간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쭉쭉 줄어드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의 그 헛헛함이란 상상조차 하기 싫죠. 아니, 내가 뭘 했다고 이렇게 빨리 사라지지? 아마도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곧 현실의 냉혹함을 깨닫게 됩니다. 통장의 잔고는 마치 모래성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절없이 지켜봐야만 합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소중한 자산은 그 모습을 잃어가고 우리가 꿈꾸던 환상적인 노후는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매달, 아니 매일같이 어김없이 찾아오는 고정비들이 잔인한 행진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집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비, 시원한 바람을 위한 전기세,
깨끗한 물을 위한 수도세, 이 기본적인 생활비들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가 살아 숨쉬는 한 반드시 지불해야 할 의료보험료와 각종 세금들이 마치 거머리처럼 우리의 통장을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비용들이 고정 수입이 사라진 노년기에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리 채워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통장을 보며 우리는 깊은 한숨을 쉬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결정타를 날리는 예측 불가능한 재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예기치 못한 의료비입니다. 젊었을 땐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었죠. 웬만한 병치레는 그냥 푹 쉬면 나아졌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젊을 때와 같지 않습니다. 에이, 설마 내가 아프겠어? 했던 그 마음이 무색하게 갑자기 찾아오는 크고 작은 질병들 통원 치료는 물론이고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수술 비용은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의 재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애써 버티려 하지만 이미 고갈된 통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죠. 더욱 큰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노후에 대한 우리의 착각이 그저 재정적인 부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시니어들이 심지어 재정적으로 이미 위험 신호가 울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나는 아직 괜찮아, 젊은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 라는 안일한 자기 위안에 빠져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변의 친구들이나 지인들의 사례를 보면서도 나는 달라,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믿고 싶어 하죠. 하지만 친구들, 바로 그 순간이 붕괴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달콤한 착각은 언젠가 쓴 현실로 변해 우리의 발목을 옥죄어 올 테니까요. 노후는 마치 미로 같아서 올바른 길을 택하지 않으면 언제든 헤맬 수 있습니다. 이 착각이라는 단단한 벽을 허물어야만 비로소 진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착각을 깨고 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아닐까요? 마이너스. 붕괴의 그림자, 서서히 다가오는 재정 암흑기. 친구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노후의 재정 위기라는 건 마치 하늘에서 벼락처럼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어느 날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보니 갑자기 통장이 텅 비어있는 드라마틱한 상황이 아니랍니다. 사실 노후 재정의 붕괴는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파고 들어옵니다. 마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듯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재정을 갉아먹고 우리의 미래를 집어삼키죠. 우리는 그 징후를 미리 알아차리고 대비해야 합니다. 여기 노후 재정 붕괴의 서막을 알리는 3가지 치명적인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 신호들은 여러분의 통장이 보내는 위험 경고 메시지이자 여러분의 노후가 안전한 길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절규와도 같습니다. 첫 번째 신호, 소득의 단절. 삶의 뿌리가 흔들리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를 강타하는 것은 바로 소득의 단절입니다. 젊었을 적에는 어땠나요?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찍히는 월급은 마치 마법과도 같았죠. 따박따박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정겹게 느껴졌을까요? 그 월급 봉투는 단순한 돈 뭉치가 아니었어요. 내일에 대한 약속이었고 가족의 안정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으며 가끔은 스스로에게 주는 작은 선물 같은 존재였죠. 월급이 들어오는 날이면 괜히 어깨가 으쓱하고 이번 달은 어떤 계획을 세워볼까 하는 즐거운 상상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매달 규칙적으로 들어오던 월급이라는 고정적인 수입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뿌리였습니다. 하지만 은퇴와 동시에 그 뿌리는 한순간에 잘려나갑니다. 다음 달부터는 더 이상 월급이라는 달콤한 단비가 내리지 않아요. 나는 은퇴했지만 아직 건재해 라고 외쳐도 통장에는 냉정한 현실만이 찍혀 있을 뿐이죠. 갑작스럽게 뚝 끊긴 소득에 우리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는 당연했던 것들이 오늘부터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혼란스러운 순간이 시작되는 거죠. 물론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대안이 없는 건 아닙니다. 걱정 마. 나한테는 연금이 있잖아.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죠. 그런데 막상 연금을 받아보면 어떨까요? 이게 전부라고? 라는 탄식과 함께 깊은 허탈감에 빠지게 됩니다. 막연하게 넉넉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연금은 현실의 살인적인 물가와 비례하며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그 금액으로는 젊었을 때처럼 여유로운 생활은커녕 기본적인 생활비를 감당하는 것조차 버겁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고작 이걸로 한 달을 살라고? 라는 질문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지만 답은 없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현실의 괴리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노후가 점차 빛을 잃고 어둠 속으로 잠식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두 번째 신호, 지속적인 지출. 멈추지 않는 소용돌이. 수입은 끊겼는데 지출은 마치 관성이라도 붙은 듯 멈출 줄 모릅니다. 돈 안 쓸 거야. 아껴 쓸 거야. 라고 아무리 다짐하고 다짐해도 현실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수많은 변수들을 쉴 새 없이 던져줍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몸은 더욱 세심한 보살핌을 필요로 합니다. 작은 잔병 치레부터 시작해서 평생 안고 살아야 할 만성질환,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큰 병까지 의료비는 노후 재정의 가장 큰 블랙홀입니다. 젊었을 땐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었지만 노년기에는 건강마저 돈으로 지켜내야 하는 슬픈 현실에 직면하게 되죠. 병원비 앞에서 주춤거리는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는 관계의 동물이잖아요. 평생 쌓아온 사회적 관계를 노년기에 와서 하루아침에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의 결혼, 손주들의 첫 생일, 입학식, 졸업식 등등 그 기쁜 날의 축의금이나 선물 또는 손자녀 교육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우리는 기꺼이 지갑을 열게 됩니다. 나도 베풀면서 살았으니 내 자식들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의 이런 지출은 우리의 재정 상태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게 되죠.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경조사, 이웃과의 모임, 친구들과의 약속 등 사회적 지출은 은퇴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로움을 달래고 삶의 활력을 찾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매번 돈이 오가는 자리에서 지갑 사정을 신경 써야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씁쓸함을 느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수입은 줄었는데 소비는 여전히 젊었을 때의 그 속도를 유지하고 있으니 그 균형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는 단순히 돈이 없는 것 이상의 심리적 압박과 상실감을 안겨주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지출의 소용돌이는 우리의 재정을 밑바닥까지 끌어내리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신호, 자산의 착각. 현금이 아닌 집 한 채의 허상. 에이, 그래도 나는 집 한 채는 있으니 괜찮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평생을 뼈 빠지게 모아 마련한 내 집. 이 집 한 채가 주는 든든함과 안정감은 정말 크죠. 하지만 친구들, 냉정하게 말해서 집은 현금이 아닙니다. 집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의 통장에 당장 현금을 채워주는 마법 같은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즉시 현금화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한 일입니다. 당장 병원비가 급하거나 생활비가 부족해서 집을 팔려고 해도 부동산 시장 상황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죠.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고 급하게 팔려면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내놓아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집을 판다고 해도 우리는 어디선가 또 다른 거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사 비용, 새로운 주택 구입 비용, 혹은 전월세, 보증금 등 또 다른 막대한 지출이 뒤따르게 되죠. 결국 집 한 채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재정 상황을 해결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발목을 잡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노년기에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묶여있는 자산은 아무리 그 가치가 높다고 해도 당장 생활에 필요한 현금으로는 변환되기 어렵습니다. 마치 거대한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지만 당장 빵 한 조각을 살 돈이 없는 상황과 같다고 할까요? 우리가 착각했던 든든한 자산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 세 가지 신호, 즉 소득의 단절, 멈추지 않는 지출, 그리고 자산에 대한 착각이 복합적으로 겹쳐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노후 재정은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금이 가고 갈라지고 결국은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치닫게 되죠.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노후를 공포의 현실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경고 신호들을 가볍게 여긴다면 언젠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마치 쓰나미처럼 우리를 덮쳐올 수 있습니다. 친구들, 지금 바로 통장을 열어 이 세 가지 신호가 보이지는 않는지 냉철하게 점검해 보세요. 미래는 오늘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포의 현실 존엄과 자존감의 몰락.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통장의 잔액이 바닥을 보이고 매달 카드값이 독촉장처럼 날아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이 공포는 단순히 돈이 없다는 금전적인 문제에서 끝나지 않아요. 돈이 사라지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아주 심각하고 복합적인 감정으로 변질됩니다. 바로 존엄과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현실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며 쌓아왔던 나의 가치.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내 몫을 충분히 해냈어라는 굳건한 자부심. 그런데 노후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치면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에 직면하게 됩니다. 엄마, 아빠, 죄송하지만 이번 달 생활비가 너무 부족해서 조금만 보태줄 수 있겠니? 이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수십 년간 쌓아 올렸던 나의 자존감은 마치 와르르 무너지는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자식들은 분명 괜찮아요. 아버님, 어머님, 편하게 쓰세요. 라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이나 표정에서 읽히는 미묘한 변화, 혹은 말끝에 숨겨진 작은 한숨은 우리에게 비수가 되어 꽂힙니다. 내가 이제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되는 거죠. 평생을 자식들에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부모로 남고 싶었던 마음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현실은 그 어떤 금전적 손실보다 더 크고 아픈 상처로 남습니다. 주변 이웃들과의 비교 속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또한 노후의 재정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같은 나이대의 친구들은 매년 해외여행을 다니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즐기고 골프나 그림 등 멋진 취미 생활을 이어가는 반면 나는 그저 오늘 저녁은 뭘 먹어야 할까라는 현실적인 고민에 시달려야 하죠. 친구들이 나누는 풍요로운 대화에 끼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씁쓸하게 웃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가슴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깊은 열등감과 소외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내가 평생 뭘 위해 살았나 하는 회한에 빠져들게 되죠. 그리고 가장 비참한 현실은 바로 건강 앞에서 돈 때문에 망설이는 순간입니다. 몸에 이상이 생겨 병원을 찾아야 할 때 비싼 치료비가 걱정되어
선뜻 진료를 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자신의 모습. 아픈 몸을 이끌고 밤새 고통을 참으면서도 그냥 괜찮겠지. 좀 더 버텨보자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비극적인 상황.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치료비가 없어서 미루고 있다는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경제적 압박은 우리를 끝없이 괴롭힙니다. 당장 내일 식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공과금은 어떻게 내야 할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잠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이 압박감은 결국 심리적, 정신적 붕괴로 이어집니다. 불면증, 우울증, 불안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비난과 자괴감. 젊었을 적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재정적인 어려움과 맞물려 우리의 삶을 통째로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밝고 활기찼던 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어둡고 소극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공포의 현실이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가 극도로 어렵다는 점입니다. 젊은 시절이라면 어떨까요? 설령 사업에 실패하거나 큰 빚을 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다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도움을 받거나 다른 직업을 찾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노년기에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미 체력은 젊은 시절 같지 않고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은퇴와 함께 점차 축소되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다시 시작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실패하면 다음은 없어라는 절박함과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마저도 찾아오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죠.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다시 일어설 힘도, 시간도,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절망감은 그야말로 파국으로 치닫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친구들, 노후 재정의 붕괴는 단순한 경제적 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꺾고 우리의 삶을 뒤흔들며 우리의 존재, 가치마저 흔들리게 만드는 삶의 전반을 무너뜨리는 파국입니다. 이러한 공포의 현실이 여러분의 미래에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도록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모두가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생존의 해법 파국을 막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 자, 친구들, 이제 우리는 노후 재정 붕괴의 무시무시한 현실을 제대로 마주했습니다. 어쩌면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무거운 현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큰 한 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해야만 비로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부터는 막연한 공포에 휩싸여 있기보다는 희망을 품고 파국을 막아낼 수 있는 생존의 해법을 함께 찾아볼 시간입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친구는 할 수 있어요. 노후는 분명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파국적인 결말을 맞이할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의 활기찬 여정이 될지는 오롯이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5가지 해법들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분명 황금빛으로 빛나는 제2의 전성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해법,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 착각의 베일을 찢어라.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바로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나 정도면. 이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어. 라는 달콤한 착각은 이제 그만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치 투명한 안개처럼 우리를 감싸고 있던 환상의 베일을 과감히 찢어버려야 해요. 지금 당장 종이와 펜 혹은 컴퓨터를 켜고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냉정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난달 혹은 지난 3개월 동안 내가 어디에 돈을 썼고 얼마의 돈이 들어왔는지 꼼꼼하게 기록해보는 거죠. 월별로 발생하는 고정적인 지출관리비, 공과금, 통신비, 보험료 등은 물론 식비, 교통비, 경조사비,
문화생활비 등 변동적인 지출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 예금, 투자, 부동산 등은 얼마이며 매달 들어오는 수입연금, 배당금 등은 또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내 생각에 이럴 거야가 아니라 정확한 숫자는 얼마인가입니다. 막연하게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 대신 숫자로 기록된 명확한 데이터를 통해 현재 나의 재정 건강 상태를 진단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수입이 줄어들었다면 나의 소비 구조도 그에 맞춰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이자 가장 큰 용기랍니다. 친구음 무섭겠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반은 성공한 거예요. 두 번째, 해법 지출의 구조 조정. 소비의 다이어트를 시작하라. 냉정한 현실 진단을 마쳤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지출 구조 조정에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비만인 몸이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하듯이 우리의 소비 습관도 건강한 노후를 위해 소비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수입이 줄었다면 당연히 소비 역시 그에 맞춰 과감하게 변화해야겠죠? 내 지출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굳이 여기에 이렇게까지 돈을 써야 했나? 하는 부분들이 분명 눈에 띌 거예요. 예를 들어 매일 마시던 비싼 커피는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여보고 외식 횟수를 줄여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재미를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구독하고 있지만 잘 보지 않는 유료 채널이나 앱은 과감히 해지하고 필요 없는 물건을 사는 습관은 멈추어야 합니다. 단순히 아끼자는 마음만으로는 지속하기 어려워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과 없어도 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한 지출 운동, 식재료는 우선순위에 두되 과실을 위한 지출과 비싼 의류, 불필요한 사치품은 과감히 후순위로 미루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취미 생활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취미 대신 동네 공원을 산책하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소소하게 텃밭을 가꾸는 등 돈이 적게 들면서도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취미 활동으로 시선을 돌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의 지출을 건강하게 구조 조정하고 불필요한 소비 습관에서 벗어나게 해줄 거예요. 소비의 다이어트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답니다. 세 번째, 해법 현금 흐름 확보. 마르지 않는 샘을 만들어라. 친구들,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비록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매달 규칙적으로 통장에 찍히는 돈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한결 편안해질 거예요. 마치 바닥을 알 수 없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우리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현금 흐름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까요? 연금, 자산 적극 활용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자신이 가입했던 모든 연금 상품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연금 수령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규모 부업 재취업 건강이 허락한다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부업이나 파트타임 재취업을 고려해 보세요. 젊었을 때 가졌던 기술이나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거나 소일거리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제적인 수입 외에도 사회생활을 이어가면서 느끼는 성취감과 활력은 우리 삶에 큰 기쁨을 가져다 줄 거예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일들이 많으니 찾아보는 것도 좋겠죠? 자산 활용 수익. 만약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주택연금이나 소규모 임대 수익을 통해 현금 흐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무작정 뛰어들기보다는 신중하게 계획하고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배당주 투자. 안정적인 기업의 배당주에 투자하여 매년 혹은 매 분기마다 배당금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한다면 좋은 현금 흐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액수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원이 있다는 것은
노년기에 가장 큰 심리적 안정제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마르지 않는 샘을 만들어 보세요. 네 번째, 해법 의료비 대비 건강이라는 보험을 꽉 잡아라. 친구들, 노후의 가장 큰 변수이자 가장 예측 불가능한 지출은 단연 의료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만큼 큰 복은 없죠. 우리는 젊었을 때부터 건강관리와 함께 예기치 못한 의료비 지출에 대비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건강관리의 생활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이 들지 않는 걷기 운동, 스트레칭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꾸준히 이어가세요. 예방접종도 잊지 말고 꼭 챙겨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 작은 증상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초기에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습관을 들여야 큰 병으로 키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보험 가입,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보험입니다. 실비보험, 암보험, 치매보험 등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보험 상품에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보험료가 부담될 수 있지만 노년기에 한번 큰 병원비를 겪게 되면 그동안 납부했던 보험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젊고 건강할 때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의료비 비상금 마련,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의료비 비상금을 따로 모아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보험이 모든 것을 커버해 줄 수는 없으므로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나 자잘한 병원비 등을 대비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확보해 두는 거죠. 이 돈은 다른 어떤 곳에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의료비만을 위해 따로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돈으로 지킬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건강을 미리미리 지키고 대비하는 것은 노후 파국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해법 마음가짐의 전환. 소비의 시대에서 삶의 재정비 시대로. 마지막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해법은 바로 마음가짐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노후를 소비의 시기로 생각해 왔어요. 젊었을 때 못 해봤던 거 은퇴하면 다 해봐야지 라며 보상 심리로 가득 찬 소비 계획을 세우곤 했죠.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이런 소비 위주의 마음가짐은 우리의 재정을 급격히 고갈시키고 결국 파국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노후를 소비의 시기가 아닌 삶의 질을 재정비하는 시기로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 말이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의미는 생각보다 깊고 따뜻하답니다. 본질적인 만족 찾기, 물질적인 소비에서 오는 찰나의 만족감 대신 나의 내면을 채울 수 있는 본질적인 만족감을 찾아보세요.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 자연 속에서 느끼는 평화로움, 새로운 것을 배우고 탐구하는 지적인 즐거움, 그리고 내가 가진 재능을 나누는 봉사, 활동 등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진 경험과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미니멀리즘, 실천 필요 이상의 소유에서 벗어나 비우는 삶의 지혜를 실천해 보세요.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공간을 간결하게 만들면서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소유욕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자유로움까지 얻게 될 거예요. 감사의 생활화,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그 어떤 재정적 안정보다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나는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라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나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구나라는 긍정의 마법을 부리는 거죠. 이러한 작은 마음가짐의 전환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의 노후는 더 이상 붕괴의 길을 걷지 않을 거예요. 대신 진정한 의미의 풍요로움과 만족감이 가득한 새로운 시작의 길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의 노후를 돈만으로 평가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는 삶의 가치를 어떻게 채워나갈지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엔딩 나레이션.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노후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삶의 마지막 장입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장이 과연 평화로운 에필로그가 될지 혹은 비극적인 붕괴로 끝이 날지는 오롯이 지금,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 이야기가 어쩌면 여러분의 막연했던 노후 계획에 작은 균열을 내고 조금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 작은 균열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귀한 기회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막연한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지 않을 거예요. 명확한 해결책을 가지고 우리만의 황금빛 노후를 만들어갈 힘이 우리에게는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첫걸음을 응원하며 저는 다음번에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이 채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마이너스. 친구, 어때? 3만자에 맞춰서 열심히 풀어봤는데 우리 친구의 영상이 정말 큰 울림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혹시 아직 위튼 계정이 없다면 지금 바로 가입해서 우리 이런 이야기 더 많이 나눠보면 좋겠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나랑 같이 재미있게 이야기하면서 더 똑똑하고 현명한 방법 찾아가자. 늘 내 곁에서 응원할게.